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을 한번 이제 구해보면 2의 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2의 세제곱은 8이다. 2의 4제곱을 구해보면 16이다. 2의 5제곱을 구하면 3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러다 보니까 2의 x제곱을 구해보면 걔가 10이 되는 그러한 x의 값도 존재할 거다 이거야. 2의 x제곱이 10이 되는 x는 있을 거다. 근데 그 x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8이고 얘는 16이니까 아마 x는 3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될 거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x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그 x가 무리수가 나와요. 무리수. 순항하지도 않으면서 끝이 없는 수인 거지. 마치 루트 2 이런 것처럼, 파이 이런 것처럼 무리수가 나오니까 뭔가 걔를 기호로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를 기호로 나타낼 약속을 하냐면, 그럼 x라고 하는 값을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을 하자. 이게 오늘 배우는 로그입니다. 이 오늘 배우는 로그인데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a의 x제곱을 구해봤더니 걔가 b가 되었다면, a의 x제곱이 b가 되었다면 그러면 x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거고, 이거는 역으로 이렇게 된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수에서는 요 a를 밑이라고 불렀죠? 밑. 이 x의 이름은 지수였어요. 그래서 밑과 지수 이렇게 했는데, 로그에서는 얘를 읽어주기를 이것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읽어요. 얘는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고, 그런데 그렇게 읽기 너무 기니까, 너무 길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얘는 로그 a의 b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요 a가 뭐다? 로그의 밑이라는 거죠. 밑. 그리고 요 b를 우리는 진수다라고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자, 조금 헷갈립니다. 헷갈린데, 근데 하나의 팁을 얘기한다면, 지수에서 당연히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밑이야. 그쵸? 로그에서도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밑이야. 조금 암울한 얘기지만 약간 암울해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이게 지수와 로그의 하는 관계야. 한 번 밑이었던 애는 로그로 바꿔도 그대로 밑인 거고, 로그를 지수로 바꿔도 밑은 그대로 밑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고칠 때는 얘를 고치면 밑이 a가 되도록 쓰고 나서, 그 a가 원래 x랑 같이 있었다면 로그에서는 a는 b랑 같이 놀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지수로 바꾸면 밑은 그대로 밑이니까 a의 x제곱은 b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쵸? 자, 좀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죠. 그쵸? 소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용어들, 흙수저 이런 얘기처럼 걔들은 신분 상승이 되잖아. 그치? 인간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가진 거 없이 살고 있어도 신분 상승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알고 계시고 서로 교환하면은 그나마
덜 헷갈리게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힐 거야. 원래 그래요. 원래 지난 시간과 오늘 딱 두 번째 그 시간들은 조금은 헷갈리고 그 헷갈린 게 아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좀 익숙해질 거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과제를 하다 보면 조금은 좋아질 거야. 그냥 과제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2-1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감을 잡아 볼게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1번 로그 8의 0.25가 로그 8의 0.25가 x가 되는 x를 구하래요. 자, 2-1번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의 값을 로그로 바꿀 수 있고 로그의 값을 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바꿔서 지수로 풀기를 원하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얘를 지수로 바꿔보자고. 그런데 바꿀 때는 뭐다?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거든. 그러니까 지수로 바꾸면 여기서의 밑은 8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죠? 8의 밑은 그대로 밑이야. 지수로 바꾸는 거니까 8은 이제 누구랑 놀아야 된다? x랑 놀아야 된다. 8의 x제곱은 0.25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수의 밑은요. 지수의 밑은 가급적이면 소수로 바꾸는 거가 좋다라고 했어요. 지수의 밑은 가급적이면 소수로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이제 얘를 소수로 바꿔야죠. 8은 뭐랑 같은 거다? 2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3x제곱이 이꼴 0.25는 4분의 1이고요. 어떤 수가 역수가 됐다는 얘기는 지수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0.25는 4분의 1. 4분의 1이란 뭐랑 똑같은 거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2의 제곱이 4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 4분의 1. 둘은 같은 거야.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3x가 마2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즉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두 번째, 로그 2 루트 2의 64가 x래요. 마찬가지로 일단 지수로 바꿔버리면 이것은 밑은 2 루트 2니까요. 밑은 그대로 이거의 x제곱은 64 이렇게 바꾸면 되고 지수의 밑을 뭘로 바꾸겠다? 소수인 2로 바꾸겠다. 얘를 2로 바꾸면 64는 2의 6제곱 2 루트 2는요 2의 몇 제곱이죠? 얘는 2의 1제곱이고요. 이건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2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2분의 3 x 이렇게 되네요. 둘이 같아지는 x의 값 생각하면 4가 되겠네요. 세 번째, 로그 x의 81은 2랑 같대요. 이렇게. 그러면 지수로 고치면 x의 제곱은 81인 거죠. x제곱은 81인데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냐?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x의 값은 9만 됩니다. 왜 마이너스 9가 안 되냐면 이러한 로그의 값은 지수에서 생긴 값이에요. 지수에서 생긴 값이다 보니까 얘들의 밑과 진수의 조건은
지수의 조건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수를 정의할 때, 지수 법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있잖아. 지수의 밑은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서 1은 아니다. 지수 법칙을 쓸 때 그렇게 한다고. 아, A는 0보다는 크고 A는 1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A의 X제곱을 해버리면 항상 B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로그의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밑이 0보다 크고 밑은 1이 아니다. 진수가 0보다 크다. 밑과 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여기에서의 밑 x는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항상 밑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 중에 x는 9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진수 조건과 밑 조건 같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수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지, 밑 이렇게 말하면 밑이 뭔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로그로 고치고 로그를 지수로 고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4번. 로그 x의 9가 로그 x의 9 정확하게 읽으면 x를 밑으로 하는 9의 로그. 그쵸? x를 밑으로 하는 9의 로그. 로그 x의 9. 로그 x의 9가 3분의 1랑 같대요. 자, 똑같이 얘를 지수로 고치면 x의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x의 3분의 2제곱이 이꼴, 이제 한 번에 쓸게요. 9 안 예쁘잖아. 뭐라고 쓰자? 9 대신에 3의 제곱이라고 쓰자. 그러면 둘이 같다는 얘기는 x는 뭐가 되는 거다? x로 바꾸려면 3분의 2가 사라지면 돼요.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 3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분의 3제곱을 해버리는 거죠. 그 양변에 2분의 3제곱 해버리면 얘는 x가 되고요. 그럼 이것은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세제곱이다. 27 이렇게 된다. 5번 로그 25의 x가 이꼴 1.5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수로 고치면 25는 뭐라고 쓰자? 5의 제곱이라고 쓰자. 그러면 밑은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에 1.5제곱이 x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x는 뭐다? 5의 세제곱이다. 125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6번. 여기다가 할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 6번. 로그 6에 다시 로그 64의 x가 걔가 이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합성함수랑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자, 주어진 이 상황에서 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밑을 얼마로 보는 게 타당하냐면 밑을 6으로 봐야 될까? 64로 봐야 될까? 여기서의 밑은 6으로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로그 A의 X라는 게 있으면 로그 A의 B라는 게 있으면 A가 밑이고 B가 진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6을 밑으로 보는 거고 6 아니고 요 전체 얘를 진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지수로 바꾸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고 했으니까 6에 뭐가 마이너스 1제곱이 로그 64의 x란 얘기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바꾸면 이때는 밑이 64가 되는 거잖아. 64는 뭐다? 2의 6제곱이다. 그러니까 다시 지수로 바꾸면 2의 6제곱에 밑에 6분의 1이죠. 6분의 1제곱은 x인 거네요. 그러니까 x는 2가 됩니다. 자, 지금 문제 푼 거는요. 그냥 로그와 지수의 그 관계, 서로 상호 교환,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으로 푼 건데,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우리가 어떤 식을 전개할 때 일일이 다 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곱셈 공식의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생각 없이 그냥 빡빡빡빡 정리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건 맞지만 대부분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인수분해를 해버린다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 관계가 맞고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 각각에 대한 이제 로그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그 성질들을 계속 적용해서 마치 이런 값들을 그냥 보자마자 아 얼마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 외울 공식은 어제 했던 거에 비해서 어제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공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계속 연습을 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딱 오늘까지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공식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자, 우리 하나씩 공식을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모든 공식을 다 얘기하면 진짜 머리 터지니까 일단 기본적인 가장 기본 공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가장 기본 로그의 성질입니다. 로그 A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그 A의 1. 로그 A의 1은요 0이에요. 로그 A의 1은 자, 로그 A의 1은 이꼴 0입니다. 그러면 아 이게 왜 0인 거냐? 얘가 왜 0이냐? 이거를 지수로 바꿔봐. 뭐가 되죠? A의 0제곱은 1이잖아요. 맞죠? A 0제곱 1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A의 1은 0이야. 근데 문제 풀 때마다 그거 생각할 수 없어. 그냥 로그 A의 1은 그냥 0인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로그 A의 1은 뭐다? 진수가 1이면 밑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A가 얼마인 거야? 지수로 바꾸면 A의 몇 제곱이 A가 되는 거다? A의 1제곱이 A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A의 A는 1인 거예요. 하지만 그냥 뭐다? 로그 A의 A는 그냥 1인 거야. 이건 그냥 1인 거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로그 A의 XY는 그러니까 이제 진수가 X랑 Y의 곱인 거야. 이거 쪼갤 수 있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의 합이랑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Y분의 X를 구하면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와 같습니다. 로그 A의 X의 N제곱은요, 진수에 있는 게 이러한 지수꼴이면 그때는 요 N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n을 앞으로 보내면 n 곱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 공식인데 물론 얘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일반적인 밑과 진수의 조건인 a는 0보다는 크고 a는 1은 아니다. 그리고 x 진수도 0보다 크다. 물론 y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얘들이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기초이고요. 기초입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근데 암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거냐?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식을 암기하시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마치 구구단 같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구구단을 배웠을 텐데 그 구구단을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려가지고 막 5 곱하기 8이 얼마냐 하면은 처음에 한참 생각했다고. 5 곱하기 8이 뭐 어떤 애들은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2는 10, 5, 3, 15, 5, 4, 20 쭉 해가지고 5, 8, 40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린 그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5 곱하기 8은 그냥 40인 거잖아. 그런 거야. 얘가 처음에는 진짜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 언제까지일까? 몰라. 어떤 학생은 오늘까지일 수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은 이게 오늘이 아니라 한 일주일이 갈 수도 있어.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진짜 평생이 갈 수도 있어. 보통 여기서 수학 포기자가 많이 생긴다고요. 수포자가 여기서 많이 생겨요.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헷갈린 거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정말 안타까워서. 당연히 헷갈린 거고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암기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2-2번부터 2-2번.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밑이 10인 로그죠. 로그 10의 2를 구했더니만 걔를 그냥 a라고 치환을 하자. 로그 10의 2를 a라고 치환하자. 그 다음에 로그 10의 3을 b라고 치환을 하자.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이게 문제예요. 다음 값을 a랑 b로 나타내봐라 이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문제를 떠나서. 자, 얘를 a로 놓고 얘를 b라고 세팅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세팅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성질들에 의하여 로그 1의 값부터 로그 10의 값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로그 10의 1은 얼마겠죠? 로그 10의 1은 그냥 보나마나 당연히 그냥 0인 거야. 왜? 진수가 1이면 항상 그 값은 a 값에 상관없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10의 1은 0인 거죠. 로그 10의 2는 지금 여기서 세팅했습니다. a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네요. 로그 10의 3의 값을 구하면 로그 10의 3은 b가 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로그 10의 4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는 이 중에 누구에 의하여? 마지막 거에 의하여. 4는 뭐랑 같은 거죠? 4는 2의 제곱인 거죠. 그럴 때 이것에 의하면 진수의 거듭 제곱은 n을 바깥으로 빼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바깥으로 빼주면 2 곱하기 로그 10의 2가 되고 이것은 2a가 되네요. 자, 지금 나는 친절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쓰고 있지만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숙제를 했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그 10의 4는 바로 2a입니다라고 한 번에 그냥 얘기하게 됩니다. 구구단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거 다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숙제를 착실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얘는 익숙해집니다. 로그 10의 5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로그 10의 5를 구하려면 걔는 요 논리에 의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5를 생각해봐요. 두 값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두 값을 더하면 볼까요?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하면 로그 A의 XY죠. 그러니까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5를 더하면 밑이 서로 같아야 돼요.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한 로그 10의 10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이것에 의하여 로그 10의 10이 되는데 로그 10의 10은 로그 A의 A는 1. 그러니까 로그 10의 10은 1이죠. 아, 두 개를 더하면 1이란 말이야. 두 개를 더한 게 1이니까 얘는 뭐다? 1-A가 되겠네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로그 2가 A면 로그 10의 2가 A면 로그 10의 5는 1-A인 거야. 두 개 합이 1이 되는 거죠. 그쵸? 자주 나오는 꼴이고요. 로그 10의 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것은 역시 이 논리에 의해서 이제 6을 쪼개자. 어떻게? 6을 2 곱하기 3으로 쪼개버리면 그것은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그러니까 로그 10의 6은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A 더하기 B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그 10의 7은 못 구합니다. 로그 10의 7은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 10의 7은 뺄게요. 이 상황에서 로그 10의 8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것은 얘랑 똑같은 관점이야. 즉 이거랑 똑같은 관점인데 8은 뭐랑 같은 거다? 8은 2의 세제곱인 거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당길 수 있다 였잖아요. 그럼 앞으로 당겨버리면 3 곱하기 로그 10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3A가 되겠네요. 아, 요거 한 줄만 줄였습니다. 그쵸? 요 한 줄만 줄여서 얘기를 했어요. 로그 10의 9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9는 뭐죠? 9는 3의 제곱인 거죠. 이거랑 똑같은 논리야. 그럼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이 앞으로 당겨서 2 곱하기 로그 10의 3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B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로그 10의 10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1인 거죠. 그렇죠? 로그 A의 A는 1이에요. 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썼는데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수에서는 그러니까 A의 X제곱의 꼴인 지수에서는 어떤 형태가 예쁜 거냐면 지수의 밑이 소수가 되도록 바꾸는 게 예쁜 거였어. 항상 지수의 밑은 소수로 바꾸자였잖아. 그러면 로그 A의 X가 있다. 로그 A의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는 게 예쁜 거냐면 누구를 바꾸는 거야? X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4, 6, 8 이런 X들을 바꾸는 거라고. 그럼 그 X를 뭘로 바꾸는 거냐? 우리 이 X를 진수라고 했죠. 얘 이름은 진수잖아요. 이 진수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면 밑과 밑 A죠. A 밑과 소수의 곱으로 바꾸는 거죠. 진수를 밑과 소수의 곱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이 값을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수를 밑과 소수들의 곱으로. 우린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진수를 밑과 소수의 곱으로 바꿔준 거다라는 거라고. 아, 이제 이걸 통해서
2-2번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이걸 통해서. 자,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두 개를 알면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뭐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난 지금 이렇게 썼지만, 그냥 로그 8이 얼마냐? 아, 로그 8은, 로그 10의 8은 3A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2-2번 1번 로그 10의 5가 얼마냐? 아, 이게 문제니까 이거 방금 했잖아요. 로그 10의 5는 뭐였다고요? 무슨 관계야? 얘랑 얘를 더하면 1이라고 했죠? 그 관계잖아요. 1-A. 이거는 이미 여기서 풀었고요. 2번 로그 10의 600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우리 어떻게 고친다고요? 진수. 누가 진수인데? 얘가 진수야. 그쵸? 이거의 이름이 진수야. 그 진수를 뭘로 고쳐라? 밑과 소수의 곱으로 고치는 거야. 누가 더 우선인 거다? 밑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600을 고치는데 밑이 지금 10이니까 먼저 얘를 10으로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면 600은 10의 제곱 곱하기 600은 10의 제곱 곱하기 6이잖아요. 6을 소수의 곱으로 고치면 2 곱하기 3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제 그 진수가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걔를 덧셈에 대한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쪼개버리면 주어진 식은 하나씩 쪼개볼게요. 로그 10의 제곱 더하기, 그죠? 곱하기는 덧셈으로 바뀌는 거야. 어떻게 한다? 똑같이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걔는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개를 생각해주면 요 2를 앞으로 당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로그 10의 10은 얼마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되겠니? 2가 되겠죠. 2 곱하기 로그 10의 10이니까 2죠. 그쵸? 그래서 2 더하기 요거 A, 요거 B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계속해 볼게요. 3번 로그 10의 0.7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그 10의 0.72 0.72를 바꿔주면 0.72는 100분의 72가 된다. 맞죠? 100분의 72. 그럼 주어진 식을 역시 어떻게? 이 진수를 밑과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밑과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주면 요 100분의 72라고 하는 숫자는 분모는 100은 뭐다? 10의 제곱인 거다. 72는 뭐다? 8, 9, 72. 그렇죠. 8은 2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밑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진수가 곱하고 있다면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진수를 나눌 때는 뭐다? 그 값은 뺄셈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쪼개버리면 로그 10의 2의 세제곱 로그 10의 2의 세제곱 곱하기는 덧셈으로 바뀌죠.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눗셈이잖아요.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뀐다.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써버리면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 요 식은 뭐랑 같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었잖아요. 그쵸? 왜? 3 앞으로 당길 수 있고 로그 10의 2는 A였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랑 같은 거죠? 3 당기고 로그 10의 2는 A니까 3A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은 3A
더하기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다? 2b가 된다. 로그 10의 9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의 10의 제곱은 2였죠? 2 곱하기 로그 10의 12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내가 풀어주고 있지만 이거 점점 빨라져야 돼요. 그것은 속도도 빨라지는 거지만 식 자체가 중간에 이런 식들이 생략돼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연습은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인 건데 오늘 테스트 할 때는 대놓고 공식 봐도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왜냐면 이 공식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해야 돼요. 지금 아직 끝이 아니야. 공식을 더 외워야 돼. 많기 때문에 공식은 그냥 쳐다보면서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과제할 때는 미리 공식을 암기하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까먹었으면 다시 또 암기를 또 하고 풀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숙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여기다가 할게요. 네 번째. 로그 10에 그 다음에 세제곱근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뭐랑 같은 거다? 로그 10에 밑은 작게 써야 돼요. 그리고 진수는 크게 써야 됩니다. 밑은 작게, 진수는 크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거다? 분수지수로 고치면 500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고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3분의 1은 바깥으로 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로그 500이랑 같은 거야. 그 500이라고 하는 값은 역시 밑과 소수로 고치면 500은 10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 곱하기 로그 10의 제곱 플러스 로그 10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거는 2가 된다. 요거는 로그 5는 아까 구했다 1-a다. 넣어서 생각해주면 된다. 자, 우리 기본적인 문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기본 문제 위주로 기본 문제는 진짜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공식을 외우기 위한 그런 기본 문제 위주로 지금 진행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출게요.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 자, 2-3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제 로그 3의 6을 A라고 놓겠대요. 로그 3의 6이 A인데 로그 3의 288을 구하라.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로그 3의 6이 A다가 예쁜가요? 안 예쁜 거예요. 왜 안 예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수는요. 이 진수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진수는 밑과 소수의 곱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로그 3의 6이 A다. 그게 예쁜 꼴은 아니야. 그럼 6을 어떻게 바꿔야 돼? 밑이 3이니까 6을 3 곱하기 2다라고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지만 식이 예뻐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얘는 요 식에 의해서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잖아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로그 3의 6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래요? A래요.
근데 로그 3의 3은 요 로그 A의 A가 1이니까 1인 거네. 그럼 얘는 1 더하기 로그 3의 2가 되더라. 아, 그 값이 A다. 그리하여 로그 3의 2는 A-1인 거네. 아하, 요게 주어진 식을 정리한 거야. 문제에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요렇게 바꿔서 표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아, 식을 잘 정리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똑같습니다. 288 역시 어떻게 바꿔야 된다? 밑과 소수의 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288이라고 하는 건 뭐냐? 288을 3으로 쪼개주면 얘는 3 곱하기 3, 9, 27, 3, 6, 18, 96인 거고 다시 96은 또 3 곱하기 32가 되는 거고 32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3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인 거야.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한 번에 쓸 수도 있나요? 한 번에? 로그 3의 제곱은 얼마죠? 2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꾸고 로그 3의 2의 5제곱은 지수는 앞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됩니다.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주어진 식은 2 플러스 5 곱하기 로그 3의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최소한 오늘이 끝나고 났을 때 과제를 다 하고 났을 때 얘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좋겠어. 한 번에. 근데 그걸 쓰려면 하나씩 연습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요 식에 의해서 로그 3의 제곱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3의 2의 5제곱입니다 라고 쓰고 이것은 뭐랑 같다? 2 곱하기 로그 3의 3 그러니까 2 더하기 5 곱하기 로그 3의 2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줄을 생략해서 쓰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2 대신에 A-1을 집어넣어주면 정리가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정답 나오는 거죠. 5A 마3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2번 로그 0.5가 A래요. 0.5가 A 로그 9가 B래요. 로그 9가 B래요. 그럴 때 로그 72의 값을 구하라.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문제를 봤더니 여기 뭐가 없죠? 밑이 없어요. 지금 얘는 밑이 3이야. 그쵸? 이건 밑이 다 A예요. 밑이 있는데 얘는 밑이 없어. 밑이 없다면 밑이 10이 생략된 거야. 밑이 10이 생략된 거야. 우리가 근호 배울 때 그랬잖아. 루트 3이 있으면 여기는 요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2가 생략된 거였잖아. 이거는 제곱근 3이었단 말이야. 2가 생략된 거잖아. 왜? 자주 쓰이니까 생략한 거야. 마찬가지로 밑이 안 보이면 밑이 10이 생략된 거예요. 왜요? 자주 쓰이기 때문이고 우린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내일 배웁니다. 내일은 상용 로그를 배울 거야. 그것은 밑이 10인 로그를 배울 거고 그때는 밑을 생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프린트가 아니라 그냥 밑이 10인 로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거 보면은 얘가 0.5란 얘기는 얘는 0.5는 뭐랑 같은 거니?
2분의 1과 같은 거예요. 0.5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을 다시 써주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란 얘기예요. 맞죠? 0.5는 2분의 1. 2분의 1은 2의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우린 그럴 때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보낼 수 있다. n을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와 같은 거네. 그럼 마이너스 로그 2가 a니까 그래서 아하 로그 2를 마이너스 a로 보겠구나란 얘기네요. 얘는. 이 식은 마찬가지로 요 9는 뭐라고 써야 돼? 3의 제곱이라고 써야 돼. 소수로 표현해야죠. 그럼 그때는 요 2는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식은 2 곱하기 로그 3과 같은 거다. 그럼 2 로그 3이 b니까 그래서 로그 3 대신에는 2분의 b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예쁘게 바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항상 진수는 밑과 소수의 곱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변형해 준 거죠. 그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끝났네요. 71을 역시 고치면 뭐라고 고쳐야 돼? 71을 8, 9, 72. 그러니까 얘가 8 곱하기 9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주어진 이 값은 로그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3의 제곱인 거고 그것은 3 곱하기 로그 2 3 곱하기 로그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3 로그 3은 2분의 b 요거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그 6이 2a래요. 로그 1.5가 2b래요. 그럴 때 로그 24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우린 주어진 이 식에서 6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된다? 6을 2 곱하기 3으로 소수의 곱으로 고쳐야 되겠죠? 6 대신에 2 곱하기 3 1.5는요 1.5는 물론 10분의 15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2분의 3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겠죠. 1.5는 2분의 3이죠. 어쨌든 소수로 표현한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것은 요 식에 의해서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다. 및 생략한 거죠. 10. 그러면 로그 2와 로그 3의 합은 2a란 얘기예요. 첫 번째 식. 그럼 이건 뭐냐? 요 식에 의해서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 그러니까 로그 2분의 3은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그래서 로그 3 빼기 로그 2가 2b란 얘기죠.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하자.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얘 서로 상쇄돼서 2 로그 3이 2a 더하기 2b니까 아하 따라서 로그 3은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이제 1번 식에서 2번 식을 빼버리면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로그 3이 서로 날아가고요. 2 로그 2가 2a 빼기 2b죠. 그러니까 로그 2는
A 빼기 B가 된다. 세팅 끝. 24. 소인수 분해를 해버리면 8, 3, 24, 2의 세제곱 곱하기 3. 한 번에 쓸까요? 그럼 이것은 뭐랑 같은 거죠? 3 로그 2 더하기 로그 3과 같은 거죠. 한 번에 이거 보이니? 한 번에 보이니? 그럴 것 같지만 아직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히 써주면 돼요. 그러면 급한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쓰다 보면 아직은 급하진 않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틀리지만 마세요. 틀리지만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아. 천천히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결국 얘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구하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4번까지는 가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2-4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번에 1번 4 곱하기 로그 3의 루트 3 플러스 3 곱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6 곱하기 로그 3의 사인 45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그가 덧셈이라든가 뺄셈이 가능하려면, 연산이 가능하려면 이러한 상황이 돼야 돼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역으로 풀 거야.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하면 로그 A의 XY다. 로그 A의 X에서 로그 A의 Y를 빼버리면 로그 A의 Y분의 X다. n 곱하기 로그 A의 X는 로그 A의 X의 N제곱이다. 이제는 이렇게 역의 관계로부터 식을 계산할 거야. 그런데 어떤 두 로그의 값을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로그의 밑이 서로 어때야 된다야? 같아야 돼요. 밑이 서로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는 거다.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로그 A의 X를 Y로 나누는 거다. n 곱하기 로그 A의 X는 n을 어디로 보낼 수 있다? 진수에 있는 지수로 보낼 수 있더라. 자, 이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라 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쳐다볼 게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밑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밑 3 밑이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연산이 가능한 거야. 뭐에 의해서 할 거야? 얘에 의하여를 먼저 할 거예요. 어떻게 하자? 4를 어디로 보낼 수 있다? n을 여기로 보낼 수 있다 였잖아요. 4를 여기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일단 집어넣어서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럼 먼저 보내서 식을 한번 써주면 그럼 얘는 로그 3의 그럼 뭐가 되겠다? 루트 3의 4제곱인 거죠.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3의 2분의 1제곱에 4제곱 하니까 9가 되네요. 더하기 로그 3의 2의 세제곱인 거야. 2의 세제곱 8인 거고. 그 더하기인가요, 문제가? 더하기 사인 45도는 얼마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6제곱을 해버리면 로그 3의 8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물론 이제 각각값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요 논리에 의하여 밑이 같은 로그에 대해서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진수끼리 서로 곱하는 거다. 9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1인 거네요. 지워지고 로그 3의 9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로그 3의 9는 얼마죠? 2죠. 왜요? 이거랑 이거에 의해서 로그 3의 9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랑 얘를 합쳐서 하나의 식을 더 만들어 준다면 로그 A의 n제곱은 그럼 뭐가 되는 거다? n이 되는 거죠. 왜요? n 앞으로 보내버리고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이거는 n인 거야. 그러니까 로그 3의 9는 로그 3의 제곱인 거고 그럼 그냥 얼마인 거니? 그냥 2인 거다 이거죠. 2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2번 로그 루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로그 루트 10 여기는 로그 1.8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풀어볼게요. 자, 얘도 일단 밑이 다 얼마죠? 다 10인 거야. 밑이 안 써있으면 밑이 10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밑이 다 같은 로그인 거죠. 그럼 밑이 같을 때 덧셈은 곱셈으로 뺄셈은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주어진 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분모는 로그 1.8인 거고요. 분자는 로그라고 써주고 두 개를 더했단 얘기는 진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러면 3 루트 2 그리고 뺄셈은 얘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루트 10이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이 식은 뭐랑 같냐면 얘는 요거 다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얘는 루트 18 루트 18을 루트 10으로 나누니까 루트 1.8인 거고요. 루트 1.8은 1.8의 2분의 1제곱인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뭐가 되느냐? 분모는 로그 1.8이고요. 분자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1.8인 거죠. 맞죠? 진수가 이거니까. 그러면 로그 1.8 약분되네. 2분의 1만 남는다. 요거였죠? 2분의 1. 이번 문제에서 처음 학습할 때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로그 A의 X분의 로그 A의 Y와 이거와 로그 A의 X분의 Y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로그 A의 Y를 통째로 로그 A의 X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로그 A의 X분의 Y예요. X분의 Y가 진수인 거죠. 얘가 뭐죠? 이 공식에 의하여 얘가 로그 A의 Y 마이너스 로그 A의 X인 거야. 이게 요게 아니라고. 그쵸?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풀 때 이걸 가지고 얘는 이거 빼기 이거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얘를 빼는 경우는 이 꼴인 거지 이 꼴이 아닌 거야. 그거 되게 실수 많이 하니까 미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3번 세 번째 거까지만 풀어보자. 세 번째 로그 9의 4 더하기 로그 9의 2 다시 곱하기
로그 4의 162 마이너스 로그 4의 2.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앞에 있는 얘는 밑이 서로 같잖아. 밑이 서로 같으면 밑이 서로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로그 9의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곱하기 얘는 뭐다? 밑이 같은데 뺄셈은 로그 a의 x를 y로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4의 161을 2로 나눠주면 81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요 9는요 그리고 요 8, 4, 81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새로운 거를 또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새로운 공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공식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공식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다 지우고 자 하나의 새로운 공식을 얘기를 할게요.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이제 요거의 확장판이에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보내서 곱한다였죠. 그러면 밑에 지수가 있으면 얘도 앞으로 보낼 수 있어.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앞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냐면 분모로 가요. 이거는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n분의 얘는 앞으로 보내면 곱하는 거니까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이걸 다시 확장해서 얘기할 건데 로그 a의 b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지금 곱하기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로그 b의 a가 있으면 자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보면 밑과 진수가 서로 같잖아요. 근데 곱했죠. 곱해주면은 얘가 서로 날아갑니다.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p 같죠? 그러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다?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전부 다 약분해서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응용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곱했어요.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할 수 있다? 곱하기인데 밑과 진수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날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지 않는 것은 밑에 a가 남았죠. 진수에 c가 남았죠. 그럼 뭐가 될 것 같다? 로그 a의 c가 돼버립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걸 완성을 해볼게요. 그럼 완성해주면 주어진 이 식은 요 9도 뭐로 고치자? 3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얘는 4는 2의 제곱 81은 3의 4제곱인데 그럼 그놈은 이 식에 의하여 m 분모 n 분자 그러니까 얘는 2분모 3분자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되고요. 곱하기 그럼 얘는 2분의 4 2죠.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는데 오호 곱하기에서 진수랑 밑이 같아요. 곱하기에서 밑과 진수가 같아요. 다 날라가네? 그럼 남는 것은 뭐다? 2 곱하기 2분의 3인
3이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는 전부 다 그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길을 지나왔냐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요. 사람의 가치란 본인이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계속 좋은 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거고 순간순간의 선택이 안 좋은 선택들 본인이 알잖아. 그치? 본인이 딱 내가 그때는 그랬으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후회스러운 선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본인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가치는 부모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훌륭한 어떤 유산을 물려줬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 이거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돈이 많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거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통해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기업인인가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황하나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당연히 남양유업에서 어떠한 그 좋은 어떤 가족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좋지는 않았던 거잖아. 유혹에 빠졌었고 또 그거를 잘못된 길로 계속 돌아갔으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쵸? 그거를 좀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지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에요. 선생님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밴드에 영상 올려놨습니다. 혹시라도 요 부분, 나 지수 파트, 로그 파트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다시 1단원은 어제 게시판에 영상 올라가 있어요. 1단원부터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도 과제로 나갑니다. 오늘 데일리 테스트 우리 수업 시간에 못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기본 문제 풀고 거의 연습 문제 몇 개 끄적끄적거리고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내가 보라고 할 수 없어. 내 양심적으로 기본 문제만 딱 하고 나서 너희들 문제 풀어라. 천재가 아닌 이상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응용 문제를 다 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까지 다 학습하고 나서 연습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또는 나는 과제까지 하고 풀겠다. 그것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테스트 역시 과제로 진행을 할게요. 과제로 진행할 테니까 그거는 오늘 그래도 한 10시까지는 밤 10시까지는 밴드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쵸? 그걸 마감 시간으로 잡을게요. 테스트는 그때까지는 결과 사진 찍어서 점수까지 같이 해서 테스트는 오늘 게시판에 올리면 돼요.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이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인 로그에 대한 공식이죠. 로그 A의 1은 0이었다. 로그 A의 A는 1이었다. 맞죠? 덧셈에 대해서 로그 A의 XY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였고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상호 교환 가능해야 돼요. 로그 A의 Y분의 X란 로그 A의 X에서 로그 A의 Y를 빼는 거죠. 요거죠. 이거를
다음과 같이 잘못 쓰지는 않도록 주의하세요. 로그 A의 Y분의 로그 A의 X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로그 A의 X의 N제곱은 N 곱하기 로그 A의 X였죠? 이거였죠? 그래서 로그 A의 N제곱은 그냥 뭐가 되는 거다? N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물론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로그 A의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 있으면 그때는 M을 앞으로 보내면 분모 M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베이스 공식인데 여기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공식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 A의 지수예요. 지수인데 A의 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거야. 로그 A의 B.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X라고 할게요. X.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 어떤 형태냐면 지수의 밑이 A죠. 그런데 그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도 A죠. 얘랑 서로 같으면 밑이 서로 같은 이런 꼴이면 그 결과는 X가 됩니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로그 B의 C제곱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때는 두 개를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누구랑 누구를 순서를 바꿀 수 있냐면 이 A와 요 C를 A와 C의 순서를 서로 바꿔도 값이 같아요. 둘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물론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유도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별도의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밑변환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로그 A의 B가 있어요. 로그 A의 B가 있는데 우리가 로그의 덧셈이라든가 로그의 뺄셈은 밑이 서로 같을 때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밑이 서로 다르면 밑이 다른 로그가 있으면 밑을 같게끔 만들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밑을 변환하고 싶다라는 건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밑을 C로 바꾸고 싶으면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어요. 밑을 C로 바꾸고 싶으면 로그 C의 요 밑이 분모로 가는 거고요. 진수가 분자로 가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로그 A의 B가 있어요. 이거를 밑을 B로 바꾸고 싶으면 C 대신에 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밑을 B로 바꾸고 싶으면 분모는 로그 B의 A가 되고요. 로그 B의 A가 되고요. 분자는 로그 B의 B가 되는데 로그 B의 B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 얘기는 뭐다?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라는 거죠. 역수관계니까 따라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둘은 역수관계니까 1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아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BBAA 서로 상세 약분시켜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였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변형을 계속 얘기할 수가 있는데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C와 로그 C의 A를 곱했어요. 뭐가 되냐라고 물어봤어.
이거 원래 유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키는 거죠. 밑을 A로 통일시켜서 생각해주면 이거 1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B 날리고 곱셈이니까 C 날리고 A 날리면 전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다? 이꼴 1이 되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유도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D를 곱했어. 그럼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될까? B 날리고 C 날리면 A가 밑이 남고 진수는 D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A의 D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얘기한 이 노란색은 기본 공식인 거고요. 노란색은 기본 공식이고요. 빨강색은 그 기본 공식을 통해서 살짝 변형해서 자주 나오는 꼴을 정리한 건데 이것도 빨강색도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통째로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로그의 성질의 모든 공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추가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공식은 없어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암기하시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2-5번 2-5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2-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 이꼴 0에 이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얘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을 더하면 5가 되고 두근을 곱하면 5가 되네요. 오늘 여기서 1번 그러면 로그 6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라고 했죠.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1제곱은 베타분의 1인 거예요. 플러스 로그 6에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로그 6의 알파 베타. 자, 이걸 구하라가 문제인데 이거 뭐죠? 요식이죠.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밑이 6 같으니까 얘를 전부 다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곱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수는 안 예쁜 거예요. 분수는 안 예뻐요. 분수가 안 예쁘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이 분수가 아니게끔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는 무엇을 곱하고 싶어요? 베타를 곱하고 싶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 베타가 어디 있는데? 베타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서로 곱해주는 게 좋겠어. 역시 여기는 알파를 곱하는 게 좋아. 분수 안 예쁘니까 그 알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거 뭔데요? 알파 베타 더하기 1이죠. 알파 베타 더하기 1은 6이네요. 이렇게 곱해도 알파 베타 더하기 1이죠. 6이죠. 얘는 6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로그 6의 제곱이죠. 뭐다? 로그 A의 N제곱은 N이다. 로그 6의 제곱은 2가 된다.
요거네요. 그죠? 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D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자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큰 값이래요. D 먼저 구해볼게요. 두 근의 차를 구할 때는 이걸 이용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었고요.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요거에 의하여 두 개의 합은 5. 그럼 25에서 20 빼니까 5네요. 제곱값이 5고 D의 값은 양수니까 따라서 D는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쉽네요. 뭘 묻는 거야? 로그 D의 알파 더하기 로그 D의 베타를 더하란 얘기는 밑이 같으니까 로그 D의 D는 루트 5죠? 알파 베타는 5였잖아요. 자,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에 의해서 루트 5를 5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2분의 1을 앞으로 보내면 분모로 가죠. 그럼 2분의 1의 역수가 되니까 2 곱하기 로그 5의 5가 된다. 그럼 2네요.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제곱을 놓고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를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나오겠네요. 자, 얘를 이용하든 주어진 값은 뭐가 되는 거다? 2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됐는데 여기 있는 공식들을 이제 지울게요. 그죠? 내가 지금 지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으로 채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것들 계속 채워나가면서 암기해 보시면 좀 더 암기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2-6번으로 들어갈게요. 2-6번. 첫 번째, fx를 3의 2x제곱이다. 자, 이걸 fx로 놓고 a가 로그 9의 2 플러스 로그 9의 4랑 같다면 그러면 fa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집어넣어보자. fa는 x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집어넣어 볼게요. 생각 없이 집어넣어주면 fa는 3의 2, 그 다음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는 거니까 로그 9의 2 더하기 로그 9의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3의 제곱은 9잖아요. 그냥 9라고 쓸게요. 3의 제곱은 9니까 그러면 9에 라고 써주고 그럼 지수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계산인데 로그 9의 2랑 로그 9의 4를 더하면 로그 9의 8이 되는 거잖아. 됐죠? 이거 얼마다? 8이다. 왜 8인 거죠? 아까 했던 공식 A의 로그 A의 B제곱은 B가 됩니다. 요거였잖아요. 또한 A의 로그 B의 C제곱은 뭐였다? A랑 C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C의 로그 B의 A제곱이었죠? 그래서
9 같으니까 얘는 이꼴 8인 거야. 8인 거야. 첫 번째 거 이렇게 풀 수 있었고요. 두 번째 3의 로그 4제곱. 자, 밑이 생략돼 있으니까 얘는 밑이 10인 거죠. 밑이 10인 거예요. 자, 더하기 2의 로그 9제곱 곱하기 3의 로그. 자, 얘를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요 상황은 요거에 대한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면 A랑 C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였단 말이죠. A랑 C의 순서를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2랑 9를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그 순서를 바꿔주면 주어진 것은 3의 로그 4 더하기 2개 순서 바꿀 수 있어. 밑이 10인 거니까 순서 바꿔주면 9의 로그 2 이렇게 되죠. 곱하기 얘는 3의 로그 4분의 1은요.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지수에 있는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로그 4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4와 같은 거죠. 여기 지금 다 이해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얘를 고쳐보면 요거 9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소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9 대신에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결국 이 식은 3의 제곱의 로그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다시 안으로 쏙 보내버리면 그럼 걔는 3의 로그 2의 제곱인 4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은 어찌 되느냐? 3의 로그 4제곱이랑 얘도 3의 로그 4제곱이야. 그럼 똑같은 걸 두 번 더 했으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다. 3의 로그 4제곱과 곱하기 3의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 되면은 결국 2 곱하기 밑이 같은 지수의 곱셈은 얘랑 얘를 서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해버리면 0이죠? 3의 0제곱은 1. 그러니까 2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근데 풀이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 어느 공식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정답만 나온다면 제대로 푼 거니까 혹시라도 숙제할 때 선생님이랑 풀었던 게 좀 다른 것 같다. 괜찮아. 정답이 똑같이 나왔으면 잘못 푼 게 아닌 거야. 그거는 제대로 푼 거야. 다른 공식을 적용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2-7번 2-7번 7번 45의 x제곱이 27이다. 그리고 5의 y제곱이 81이다.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고민하는 거냐? 얘를 변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5는 으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x는 으로 바꾸는 거예요. x는. 자, 45는 으로 바꾸면 45가 되려면 요 x가 사라져야 돼. x를 사라지게끔 만들려면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그러니까 45는 27의 x분의 1제곱이야. 지수의 밑은 소수인 게 좋으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는 3의 x분의 3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뭐 한 건지 알죠? 양변에 x분의 1제곱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두 번째 녹으로 바꾸는 거죠. 녹으로 바꿀 때는 뭐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지금 지수의 밑이 45야. 그럼 얘를 녹으로 고치면 그대로 밑은 45죠. 그러니까 노그 45에 27이 x. x는 노그 45에 27이다. 이렇게. 물론 진수는 밑과 소수의 곱으로 고친다고 했으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네요. 3의 세제곱이니까 그 3 다시 앞으로 땡겨버리면 얘는 3 곱하기 로그 45의 3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이렇게 고칠 것이냐 이렇게 고칠 것이냐 고민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어떻게 푸는 게 좋냐? 그거는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야 돼요. 둘 중에 뭘로 풀 거냐? 정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풀릴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쉽게 풀릴 수도 있어. 그건 몰라. 그러니까 그 감각인 거야. 그 감각을 키우려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풀지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보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느 시험을 보든 간에 뭐 항상 100점, 97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 어느 시험을 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잘 하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건 없는데 항상 시험 보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학생들. 중학교 때의 시험은요, 중학교 때는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기출문제만 많이 풀면 다 100점 나와요. 다 100점 나와요. 중학교 시험은. 정말 그래요. 선생님이 작년에 중3만 40명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이 이제 두 반이었고 20명 채워 40명이었는데 걔들이 이제 시험 봤단 말이야. 그 시험 다 끝나면 다 전화를 해요. 부모님한테. 잘 봤냐? 몇 점 나왔냐? 항상 듣는 얘기가 선생님 100점 나왔어요. 선생님 다 맞았어요. 다 그 얘기야. 다 100점 나왔대. 40명 중에서 35명이 100점 나왔어요. 그리고 5명이 하나 틀렸어요. 뭐냐면 하나 틀리면 못 본 거야. 하나 틀리면 못 본 거고 다 맞으면 그냥 쏘쏘야. 그냥 그렇구나. 왜 그렇게 나온 거야? 기출문제만 계속 연습시켰거든. 그냥 문제만 계속 풀기 시키고 계속 오답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역질문하고 하다 보면 점수가 다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고등수학은 절대 안 그래요. 고등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100점, 전교의 100점이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보통 그래. 막 평균 50점, 6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때는 100점 나왔던 애가 고등 가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시험 볼 때 그러죠. 엄마가 야, 너 점수가 왜 이러냐?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애한테 야, 너 점수 왜 이래? 왜 이래? 했더니 애가 그러는 거지. 엄마, 내가 집에서 다시 풀어봤는데 다 알겠어. 나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수했어.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문제를 못 풀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믿는 거야. 그래. 다음 시험엔 잘 보아라. 믿는 거야. 잘 보겠지. 믿는 거라고. 자식을 믿어야지. 근데 1학기 기말고사가 되니까 또 점수가 또 개판인 거야. 근데 핑계는 뭐야? 또 같은 핑계야. 집에서 풀었는데 또 다 알겠어.
다 알겠어. 근데 시험을 실수를 했어. 핑계를 또 대는 거지. 근데 엄마가 뭐 할까요? 그때부터는 자식은 믿는 거야. 그건 누구를 못 믿어?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아, 이거는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애는 잘하는데 선생님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학원을 옮긴다고. 근데 학원을 옮겨도 결과는 똑같아. 뭐가 문제인 거냐? 대부분은 학생이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항상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의 시험지와 지금처럼 실수했어,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학생의 시험지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애는 풀이식이 굉장히 짧고 명쾌해요. 그런데 계속 실수를 하는 아이들의 시험지가 굉장히 길어. 풀이식이 길어. 막 삐뚤빼뚤 그 시가 안 예쁜 게 아니고 식이 길어. 식이 길다 보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실수가 많아지겠죠. 식이 기니까 거기서 실수가 더 많이 생기겠지. 실수가 많아진다고.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검사할 시간도 없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실수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집에서 풀면은 다시 이렇게 푸는 거지. 어쨌든 정답은 나오거든. 그럼 얘가 다음 시험에 또 잘 나오겠냐고.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인 거죠? 풀이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오늘 이러한 노그를 풀어주면서 되게 친절하게 풀어줬거든요. 내가 친절하게 풀어줬다는 얘기는 나 어떻게 풀어준 거냐면 물론 잘못된 길로 가진 않았지만 식을 길게 썼다고. 난 식을 길게 쓴 거야. 더 생략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처음이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1등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식을 더 줄여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더 짧게 줄여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더 짧게 식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생략해서 정답을 끄집어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기간에 되진 않아. 그거는 습관인 거야. 선생님 저 그냥 이렇게 갈래요. 이렇게 갈래요. 나중에 망하는 지름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고 식을 줄이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정답은 나와.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풀이식이 이 풀이식이 돼버립니다. 요 풀이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자, 한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번 x랑 y를 로그를 써서 나타내라는 얘기는 1번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하겠다란 얘기니까 그냥 그러하구나 라고 넘겨주면 되는데 만약에 1번이 없는 상태에서 2번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빼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면 그 상황을 이 식을 이렇게 지수를 이용해서 풀 거냐 아니면 로그를 이용해서 풀 거냐 어떤 선택을 하겠니? 어떤 선택을 하겠죠? 어떤 선택을? 몇 번? 몇 번? 1번을 이용할 거야? 2번을 이용할 거야? 뭐 손가락 가지고 한번 우리 해볼까? 창피해요? 몇 번인 거야? 1번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거라고요. 1번이. 왜? x분의 3의 형태가 보이는 게 이거잖아. x분의 3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얘는 단원이 로그 단원이지만 선생님이 선택한다면 이렇게 풀겠다고요. 1등급 학생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고치면 뭐죠? 45는 3의 x분의 3제곱인 거고 5는
81은 3의 4제곱이니까 5는 3의 y분의 4제곱인 거죠. 양변에 y분의 1제곱 해준 거예요. 그럴 때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뺀다는 얘기는 지수를 빼는 거야. 어떨 때 지수를 빼는다? 두 값을 나눌 때 지수를 빼는 거잖아. 나눠주면은 9죠. 즉 3의 제곱이죠. 그거가 3에 나눌 때는 지수를 빼는 거다. 아하, 주어진 값은 2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선택의 귀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고민해 보시고 본인의 풀이 시기 길다면 그 시기 긴 이유가 쓸데없는 식이 있는지 아니면 풀이법이 비효율적인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는 게 좋아. 지금 고민을 해야지만 충분한 그 고민을 통해서 나중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다 풀고 검산할 시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해왔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이 더 짧아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을 통해서 지금은요 또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수능을 100분 동안 푸는데 원래는 100분을 주는데 그거 보통 30분 정도면 다 풀었어요. 그건 계산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식 자체가 더 효율적으로 풀게 된 거야.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 검산을 해서 실수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항상 100점이 나온다는 거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2-8번으로 들어갈게요. 2-8번. 2-8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의 x제곱이 a래요. 10의 b제곱은 y고요. 10의 c제곱은 뭐야? 10의 z제곱은 c가 된다. 자, 그 상황에서 로그 a, b의 루트 b제곱 c. 자, 이거를 xyz로 나타내보자. 이게 문제인데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a랑 b랑 곱하겠다는 얘기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10의 x 더하기 y제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근호가 있다는 얘기는요. 얘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맞죠? 2분의 1 제곱이니까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은 앞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땡겨줄게. 2분의 1 제곱이니까 b제곱 c는 b제곱이랑 c랑 곱하면 10의 뭐가 되는 거다? 2y 더하기 z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공식 중에서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은 n분의 n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로그 a의 m제곱의 a의 n제곱이란 그럼 뭐겠죠?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a는 1. 그냥 얘는 n분의 n인 거죠. 그냥 n분의 n인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요거 앞으로 가면 분모, 이거 앞으로 가면 분자이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그래서 분모는 2 곱하기 x 더하기 y 분모로 간 거죠. 얘는 분자 2y 더하기 z. 아, 이렇게 되네요. 정답 나왔다. 1번 됐고요. 2번 로그 2의 3은요 a래요. 로그 3의 7은 b가 되는 상황에서 로그 42의
56을 구해보자.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로그의 계산을 할 때는 밑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밑이 다르면 그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을 같게끔 만들어야 돼. 밑을 같게끔 만든다가 밑 변환 공식이었거든요. 밑 변환 공식 로그 A에 B가 있는데 만약에 밑을 C로 바꾸고 싶으면 밑을 C로 바꿨다.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밑 변환 공식이었죠. 이 공식을 통해서 밑을 같은 수로 바꿔야 돼.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을 한다고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아, 밑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밑이 다르니까 밑을 통일할 필요까지는 있어. 그래,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럼 밑을 얼마로 고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근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밑이 다르면 밑을 어떤 수로 통일하는 거냐면 밑을 통일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온 수 또는 문자로 통일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밑이 서로 달라. 같은 값으로 고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그 수로 통일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나온 수.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4, 2 이런 게 아니야. 이건 42라는 하나의 수인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얼마냐? 3이죠. 3은 두 개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면 3으로 바꾸는 거야. 왜 가장 많이 나온 수로 바꾸냐? 그래야지 식의 변형이 적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밑을 그냥 10으로 바꾸면 밑을 10으로 바꾸면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거는 대공사야. 하지만 밑을 3으로 바꾸면 이거 바꿀 필요 없어. 밑을 3으로 바꾸면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럼 얘도 바꿨다고 굳이 볼 수도 없어. 그러면 요 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밑은 가장 많이 나온 그러한 수 또는 이게 문자면 가장 많이 나온 문자로 통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은 3으로 바꾸는 건 자명하다. 그럼 얘는 로그 3의 7이 B인 거고요. 이걸 밑을 3으로 바꾸면 그럼 얘는 로그 3의 2. 그쵸? 왜?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뭐니까? 역수관계니까. 그럼 얘는 A분의 1이 되겠지. 주어진 식을 밑을 3으로 바꾸면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얘는 로그 3의 42 분의 로그 3의 56이 되는데 로그의 진수는 밑과 소수의 곱으로 고쳐라. 그러면은 42는 뭐다? 42는 9구단에서 3 곱하기 14가 되죠? 14는 2 곱하기 7이잖아요? 아,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7인 거고 56은 8, 7에 56, 2의 세제곱 곱하기 7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모가 로그 3의 3, 1 더하기 로그 3의 2, 로그 3의 2, A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7, B 분모. 분자는 로그 3의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로그 3의 2죠. 그러니까 3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7은 B 이거네요. 그 정답 뭐죠? 분수 안 예쁘잖아요. 분수 안 예쁘니까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값은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를 분모랑 분자의 둘 다 a를 곱하면 되겠네요. 둘 다 a 곱해주면 분모 a 더하기 1 더하기 ab, 분자 a 곱했으니까 3 더하기 ab, 얘가 정답이구나. 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이 다를 때 어떤 수로 밑을 고칠 것이냐 빡 고민하지 마요. 그냥 가장 많이 보이는 수로 밑을 통일해주면 돼요. 그러면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